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다산 정예명조 경세우표 3 경세우표 제15권에서 학원 수제 1365페이지 묵과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묵과 선거법도 모두 문과와 같으나 오직 12성에서 선거하는 정원은 크게 같지 않다. 문제의 묵과 10년 초시의 정원은 서울과 지방에 모두 190명인데 회시에서 28명을 뽑는다고 했다. 생각건대 문과 정원은 문풍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므로 삼남에는 많고 서북도에는 적게 하면 오히려 가하나 무력과 공무화에 대한 재주는 서북지방이 배나 강한데도 문과 정원마다 삼남이 많으니 나는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국가는 억조 백성을 한결같이 모아 지공무사해야 하는데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고르지 못한 정사가 있어야겠는가. 제목과 힘을 요랑해서 서북지방에 정원을 많이 배정하고 삼남에는 적게 배정하니 못당하다. 그러나 지금의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음도 오직 8성 정원을 평균하게 해서 차이가 없게 하니 거의 이치에 합당한 듯하다. 생각컨대 문씨는 마음을 다해서 내정을 다스리고 후씨는 힘을 다해서 외적을 방어하는 것이니 내정을 다스리는 데는 적은 것으로서 많은 것을 1366페이지 제어할 수 있거니와 외적을 막는 데는 반드시 잡아야만 형세를 이룩할 수 있다. 이를 말미암아 말한다면 문과는 적게 뽑고 묵과는 많이 뽑으면 마땅한데 어째서 문과는 33명을 뽑고 묵과는 28명을 뽑는 것인가. 10년 증강은 정원을 이와 같이 가능하게 하고 정원시 별시는 그 정원을 저같이 만나하여 수백만 뽑는 것을 천과라 하고 수천만 뽑는 것을 만과라 이르는 것은 또 무슨 법인가. 그 기회에 어려움과 쉬움은 이미 다르므로 그 정원의 많고 적음이 또 현저하게 다르니 벼슬길에 오르는데도 차별이 있어야 마땅한데 문본의 한면자는 10년에 출심했으나 적은 목도 받지 못하여 백수로 그냥 늙고 세도가 흥한 자는 만과로 출심했건만 큰 깃발을 일찍 세워서 젊은 나이로 등단하고 있으니 그 법이 어찌 외면한 데가 없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묵과 정식도 문과와 똑같이 해서 10년 회시마다 240명을 뽑아 진무로 삼고 이에 지나간 세 차례 방을 합쳐 도시를 해서 240명을 뽑고 또 도회의 시험에서 40명을 뽑아 급제 출신을 주어서 곧 관직을 제소하는 것은 문과의 예와 같이 하며 진무가 된 제도 사은, 율과, 동원, 소분을 진사의 예와 같이 하며 도회로서 새 10년의 엄자를 맞먹고 진무로서 정시의 맞음에 맞먹게 한다면 오직 급제한 자는 한 사람도 관직을 얻지 못하니 없고 진무된 자는 낙척 너무 스스로 편하게 여겨 명목과 실제의 권한이 없어서 백성의 뜻이 평안해진 뒤에야 선거하는 법이 거의 하자가 없을 것이다. (1367페이지) 이제 증거항식을 서북과 삼남을 평균하게 똑같이 한다. 경성 묵부 및 경기 일성은 거인정원이 문과와 같고 나머지 성은 모두 차등이 있는데 시험삼을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든다. 묵과 회시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열기한 회시정원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선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합격해서 되는 수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무사 선발도 덕행을 근본으로 삼고 치리하기 다음이며 기회가 끝이 된다. 만약 효우와 무견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는 자는 비록 지혜가 손후에 맺히고 사술이 유기와 같더라도 뽑아서는 안된다. 1368페이지 10년마다 하진날에 군수와 헬령이 향교에 가서 선사를 한 다음 또 올려서 거자를 삼는데 그 권점하는 법은 문과 선발과 똑같다. 나 20세부터 39세까지 입선되는 것은 문과와 같다. 40세가 못 되어서 진모가 된 자로 넷째 10년 도시에 응시하려는 자는 비록 40세가 넘었어도 응시하려는 것을 허하고 만약 50세가 된 자는 허하지 않는다. 시험하는 해 입추날에 그 명장을 보고하고 죽은 날 이에 주시에 응시한다. 무릇 주시하는 법은 상장에 각각 두 가지기를 시험한다. 그 고시관은 본성에서 뽑는다. 모반은 응시하는 자의 제 손실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정을 부릴 수 없으므로 혐의스러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설정과 관역을 시험한다. 제2장에서는 기사와 기창을 시험한다. 제3장에서는 진법과 병법을 시험한다. 3장이 혹 6일로 9일 되기도 하니 3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무의 점수를 계산하는 법은 모두 원전대로 한다. 진법을 연습하는 법은 병합 진학로 시험하고 공사를 거느리는 법은 소무자 3약 중에서 하나를 시험한다. 병합 진학은 한 번에 거자 12사람을 불러서 청우에 벌을 앉히고 진도 12를 찌러 뽑은 다음에 제목을 내어서 각각 준다. 또 종이와 붓을 주고 앞에서도 돌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는데 하나는 교장에 들어와서 1369페이지 황호를 벌여 만드는 것을 주고 하나는 대장 청도도를 주며 하나는 대상 파열도를 주고 하나는 대하 완립도를 주고 하나는 삼원지 합용도를 주고 하나는 오지 합용도를 주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았다. 도를 상고해서 세 글자도 착오가 없는 자가 3등이 되고 거꾸로 쓴 것, 비스듬하게 쓴 것, 둥글게 그리는 것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 한 곳이 우연히 착오된 것은 중등이 되며 두 곳이 착오된 것이 하등이 되고 세 곳이 틀린 자와 몸을 틀리게 한 자는 낙방을 시킨다. 도문고사를 마치면 또 한두 대문을 봉독하여 문도에 어긋남이 없는 자를 뽑는데 한두 대문이란 장구에 큰 것, 작은 것이 있으니 모름지기 60자 정도를 읽도록 한다. 가령 명포호 1장이 63자라면 단을 한 장만 읽히고 제2장은 15자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제3장, 제4장, 제5장을 연달아 읽어서 상시 3거지에 이르러야 61자가 되므로 이에 강서를 쓸 수 있다. 배송을 하지 않으며 걸뜻은 담원 한두 가지만 묻는다. 고강을 마치면 세 권이 각각 한 생을 내는데 3상 9분이 되고 2상 1중이 8분이 되는데 모두 문과 강법과 같다. 소무자 3역 중에서 하나를 뽑아 시험한다. 육자를 명강하는 것은 위의 법과 같다. 문의는 세 구간이 각각의 제목을 묻는데 거자는 반드시 이위공 문답, 유인직회 혹은 장감에 있는 일을 인용해서 대하도록 한다. 고관이 손절을 물으면서 사람을 택하여 세를 매긴다는 것을 내적 어디에 징업하겠는가 물으면 거자는 합빛 싸움에서 조조가 장효와 이전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악지는 굳게 지키도록 했는데 1370페이지 이것이 이른바 사람을 택해서 세를 맡긴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와 차용것은 세 종목인데 모두 필당으로 한다. 거자가 감독하는 책은 다만 경문 뿐이고 고관의 책상에는 주석에 있는 책을 두는 것이 문과 강법과 같다. 생각컨대 목용실서라는 이름은 조은봉의 독서지에 나와 있으나 그 중에서 오직 소무자, 삼약, 이위공의 세 책을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방통할 뿐이다. 노선을 응시하는 선비가 능이도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리는 다만 세 가지 책에서만 이용한다. 그러나 묻고 답할 때의 능이 다른 것을 인용하는 자는 고관이 그 등재를 높게 하여 마땅하다. 주시에 발해한 자의 명단을 병마 절도사의 영문에 올리면 향거장의 시장을 개설하고 고강하는데 고관은 절도사와 본선의 수령을 인용해서 세 자리를 가진다. 목과는 제 솜씨를 갈등되는 것이므로 혐의스러움을 피하지 않는다. 만약 본선의 절도사가 없으면 수자사가 고관이 된다. 고강하는 데는 경 하나의 사설을 두 과목으로, 삼감을 한 과목으로, 복사를 한 과목으로 한다. 경 한 가지를 강하는 것은 춘추자 시절에서 한 대목을 뽑아 60자 정도를 면강하는데 문도에 착오가 없고 문에 한두 제목을 풀어서 세 고관이 각각 한 생을 내며 위의 것과 같다. 좌시절 안에서 반드시 전부할 한 일을 뽑아서 강한다. 생각건대 무사가 무릎을 꿇고 글을 읽기란 그 일이 매우 어려우니 좌시절 한 번은 전부 익히게 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이와 같이 했다. 사설을 강하는 것은 문어, 맹자, 중용, 대학 중에서 한 문단을 뽑아
1372페이지. 축자 경로를 명강하도록 해서 음도와 음란이 없는 자를 뽑는다. 새 고관은 한 조목을 누르며 거자는 주소를 이용해서 대답한다. 새 고관이 한 셈씩 내는 것은 위의 것과 같다. 생각건대 사서는 그 경로를 알기 쉬운데 그 주소리 도리어 의심되는 것이 많으니 모사를 강화하는 데는 경문을 주하고 집주되는 것을 곤란하게 하지 말 것이다. 삼감이란 첫째 장감, 둘째 통감, 셋째 송감인데 삼감 중에서 한 문단을 뽑아 배교자를 명강하도록 해서 어긋나는 문단을 뽑는데 문의는 한두 조목을 누르며 새 고관이 한 생생 되는데 위의 것과 같다. 살피건대 강연의 통감 조례는 좋게 볼 것이 없으니 반드시 삼화강의 자체 통감을 취해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또 송감을 끝내지 못한 글이니 원사, 명사 두 짝을 합쳐서 속통감을 만들어서 무사고감에 대비하면 좋을 것이다. 잠시만요. 또 무릇 모사고강에는 반드시 옛날 일 중에서 무명한 말을 뽑아 강문하고 문답하면 없다는 것이다. 고사란 통감과 국조고감인데 그 강독하는 법은 3감과 같다. 고강을 마친 다음 3장을 개설해서 총 9가지 문의를 시험한다. 제1장에서는 7전, 편전, 목전을 시험한다. 제2장에서는 관역, 위협전, 조총을 시험한다. 제3장에는 기사, 기창, 편추를 시험한다. 그 점수를 계산하는 법은 모두 원전대로 한다. 제3장 6일이 걸리며 9일도 걸리니 3일을 한정하면 안된다. 3장을 모두 마친 다음 또 한 장을 개설하여 진법, 병법, 모기를 시험하고 3, 6일 2가지를 시강한다. 1372페이지. 진법이란 병남, 병학진학이며 시험하는 법은 한결같이 주시대로 한다. 병법이란 손무자 3장이며 시험하는 법은 한결같이 주시대로 한다. 무비란 동방을 방어하는 방책인데 고관이 비오고에서 한 대문을 뽑아서 묻는데 작은 대목을 내고 모두 붓과 정의를 준 다음 거자에게 면전에서 조목조목 대답하게 하며 그런 100자를 넘지 않게 한다. 새 고관이 한 생씩 내는 것이 위의 것과 같다. 살피건대 비오고는 내가 편집한 것인데 위만 이래로 동방에 있었던 모든 전벌한 일을 모아서 한 책을 만들고 관방 기용에 대한 말과 국조 문제의 연역을 덧붙인 것이니 모사라면 이거를 강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묻고 대답하는 방식은 고관이 묻기를 이 제독이 평양 싸움에서 한 모퉁이를 풀어서 외놈들이 달아날 길을 터주었는데 그 특실이 어떠한가 한다면 거인은 손자에 돌아가는 군사를 막지 말고 포위하는 군사는 반드시 한쪽을 턴놓으며 공시에 빠진 도적은 다그치지 말라고 했는데 제독이 용병한 법은 여기에 나왔다. 그러나 외병이 평양에서 나간 것은 돌아가는 군사라고 할 수는 없다. 장차 황부를 도륙하고 개성을 짓밟은 다음 한양에 자리잡아야 했으니 이것이 어찌 돌아가는 군사이겠는가. 명나라 군사가 처음 압록강을 건널 적에 한가닥 만으로 살수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황해도 여러 군사와 합세하고 복병으로 그들의 돌아갈 길목을 지키게 하여 두고 그런 다음에 대군으로서 평양을 압박하여 한 모서리 조금 풀었다가 황비에서 쳐부셨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한다. 산악과 유락을 강하면은 산악은 오직 메시의 근란을 이용하고 유락은 오직 대면량을 강하며 면강에는 6자를 넘지 않고 문의는 다만 한두 조목만을 넣는다. 이에 여러가지 기회의 연수를 통계하여 그 중에서 잘한 자를 뽑아 시액을 1373페이지 중수하여 추정해냅니다. 여러가지 기회란 1. 성경 2. 유서 3. 군사 4. 국사 5. 철절 6. 묵전 7. 편절 8. 관역 9. 위협전 10. 조총 11. 기사 12. 기창 13. 편추 14. 진법 15. 병법 16. 모비 17. 산악 18. 유락이다.
그중 18가지 기회의 그 점수를 계산해서 차례를 정하여 정오에 충수되면 그만둔다. 다음에 보면 12성의 거인이 다 서울에 모아 춘보날 무거원에 합치온다. 고고는 5명이며 고관 고해하는 것은 모두 향시하는 법과 같다. 고관에는 중대부 1명, 하대부이며 상서 3명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회시에 응시하는 자가 480명인데 그 반을 뽑아 진모를 삼는다. 낙방한 자는 모두 문과의 법과 같다. 도시하는 법은 문과 시험에 똑같다. 삼수에 나누어 3가지 기회를 시험하여 240명을 뽑아서 도회에 응시하도록 한다. (1374페이지) 삼소로 나누는데 무거운 1소가 되고 무제한 2소가 되며 모아간 3소가 된다. 59방을 표정하는 법도 모두 문과 시험과 같다. 고관이 5명인 것도 회시와 같다. 3가지 기회는 첫째 철전, 둘째 관역, 셋째 기추인데 수일해야 마치게 된다. 생각건대 도시 3가지 기회의 진법, 병법, 모비 등 종목이 있는 것은 문과에는 모비를 주로 하는 것이니 만약 문자로 쓰는 기회가 그 사이에 섞이게 되면 병화자재가 도시에 만약 하고 먼 지방 역량과 재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은 낙방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어찌하니 없겠는가. 도시란 대속과의 중간으로서 그 이해가 매우 긴절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도의하는 방식은 모두 회시와 같으니 40명을 뽑아서 급제 출신을 준다. 그 조례는 모두 문과 시험과 같다. 전정에서 천시하는 대로 오직 관원 한순만 시험하여 잘한 자에게 상을 준다. 한 살도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또 위협전 한순을 시험한다. 또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또 기초 한심을 시험하는데 그것도 마치지 못한 자는 그 과거의 이름을 삭제해버려 도에 마땅한 사람으로서 첫째 인자를 올려서 보충한다. 그 다음날 새 공문의 대장과 세청의 이름을 무심히 오는 보여서 새로 복제한 40명을 불러 방법을 토론하고 모비를 강화하는데 명칭을 조고를 한다. 1375페이지 조고하는 법은 무경과 장관과 모비에서 3가지 식을 묻고 3살을 쓰도록 한다. 조고를 마치면 이에 정조에 관하여 관직을 제수한다. 장원한 사람은 바로 선지관을 제수하고 갑과한 사람은 바로 선정관을 제수하여 을병과 36명은 모두 선정관에 제수한다. 총괄하에 말하면 묵과하는 법은 홍무연대에 시작되었다. 명퇴조가 5왕이 된 후 4년의 정리 3월에 문과 무과로 선배 뽑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유사에게 명하여 해마다 현재와 무용, 모략이 있고 천문을 통달한 선비를 청구하도록 했다. 서법과 율법을 겸하여 통한 영리가 있으면 또한 청구하도록 했는데 이때에 와서 영은나라의 제도를 상고하며 문무 두각어를 설치했다. 문과에 응시하는 자에게 원형을 살펴서 그 덕을 보고 경수를 상고해서 그 학업을 보며 서산을 시험해서 그 제목을 보고 경사, 시무를 책문해서 그 정사를 보았는데 문과에 응시하는 자에게는 먼저 모략을 보고 다음 무예를 모아서 모두 시료를 보였고 허칠에는 충성하지 않았다. 반드시 3년을 지나야 성취된 후 유사가 미리 민간에 준수한 선비와 지용에는 사람에게 권유하여 과거를 개설하는 해를 기다렸다가 서울 공부에 충수했다. 그리고 그 과목과 등재에는 출시마다 차등이 있었다. 살피건대 문무 두과가 양립하여 병행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법이 전대의 법과 비교하여 더 좋다. 그러나 문과에 응시하는 자는 언행을 살펴서 그 덕을 보고 문과에 응시하는 자만 다만 오량만을 1376페이지 모든 것은 오히려 좋은 법이 아니다. 나의 생각에는 3대 때의 사람을 가르치던 법은 반드시 한 사람이 문무를 겸해서 공부했다고 여겨진다. 그 뒤 공자의 문화에서도 그 법이 오히려 그대로였으므로 유교를 통달한 이가 7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활을 쏘고 말 모는 것도 끼어있다. 연구가 창을 휘둘러서 적진을 한 몸 시킨 것과 위약이 훌쩍 뛰어서 용명을 보는 것은 안연히 귀에 쳐져 맨 뒤에 돌아온 것과 자루가 행군한 것을 자부한 것 등에서 제자가 문무를 겸하여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에서 시부로서 선비를 뽑은 뒤로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공마보기를 천하게 여기고 고 묵 잡는 것을 스스로 높게 여겨서 열 손가락을
나무뒤처럼 부드러워지고 얌전하게 분야가 차렸다. 이리하여 천하 형세가 본진으로 돌아가서 당나라는 드디어 망해버렸다. 송나라 말년에 육풍이 크게 떨치자 무력은 완전히 쇠퇴했으므로 천하 형세가 오랑캐에게 돌아가서 송나라도 드디어 망했으니 옛적 유사라는 것은 거의 그렇지 않았던가? 지금 문무를 나누어 각각 한 과거로 하는 것의 옛 뜻은 아닌데 하물며 전적으로 무량만 성장하고 덕행은 묻지도 않으면 가하겠는가. 이 나라의 장대로서 예전부터 김정서를 칭하고 건세의 이순신을 칭하는데 종성은 문신이고 순신은 효자였다. 거칠고 후방한 무구는 끝마침을 잘못하는 자가 많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덕행을 보는 것은 문무의 구별을 없어야 할 것인데 무라에서 어찌 등한히 할 수 있는가. 내가 일찍이 이순신의 난중 일기를 보니 어머니를 그리워서 밤낮으로 애쓰고 지성으로 슬퍼했으니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며 웅충공 웅성롱은 순순히 김기영의 사위됨을 사야했으니 절조가 탁월했다고 칭찬하였으니 무신도 반드시 덕행을 보아야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는 선사하는 법을 문무를 막론하고 반드시 덕행을 먼저 살펴서 여러 번 심직하고 1377페이지 친절하게 경계해서 단속한 다음이라야 선거가 이에 깨끗해진다고 생각한다. 이에도 등록에 내적인 묵과가 없었는데 태종조에 와서 비로소 설시하였다. 문과 묵과를 방방하는 날에 훈패, 어사화, 어주를 하사했는데 1등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검은 일산을 하사하였다. 세종조에 문과에는 일산을 주고 묵과에는 깃발을 하사하여 육아하는 날에는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계집들도 문과 묵과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문이 모두 즐거워하지 않았으므로 깃발을 하사한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 기의 송화 잡기에 고려 때 묵과 제도는 비록 자세히 할 수는 없으나 이조의 묵과 제도는 10년마다 서울에서 회시하는데 용약, 현전, 기창을 시험하여 입격한 다음이라야 장관 박이와 모경 중에서 한 가지 글과 사서 중에서 한 가지 글과 대전을 고강하였다. 조, 통 이상의 전을 마침화사 수여와 강서한 전투를 합계하여 28명을 뽑았다. 광무가 직위한 6년 경진의 사방을 순양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묵과를 설시했는데 초시를 베풀지 않고 규정도 한정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다만 응시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뽑아서 1년 동안의 통계가 1,80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지금에도 무사가 되니 말을 몰지 못하고 화를 내게 당기지 못하는 자를 반드시 경진된 묵과라고 나부른다. 이후부터 묵과는 드디어 가벼워져 버렸다. 그러나 성경과 중종조의 별과 불효에는 반드시 용량점을 120호 밖에서 쏘게 있고 기사도 사중해야 하며 강서는 조통인 다음이라야 참방되었으므로 뽑아낸 무사가 모두 뛰어난 사람이어서 쓸만하였다. 1378페이지. 감사합니다. 말력 개미년에 북쪽으로 함께 이탄계가 북변을 진입하여 성에 함락되었는데 그때 이가 병반이 되어서 방수하고 부전하는 계획을 건의하여 드디어 별과를 실시하여 무사 600여 명을 뽑았고 해마다 뽑은 것도 각각 수백 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과거 규법은 그때에 와도 극도로 물러나졌다고 했다. 생각컨대 100여 년 이래로 묵과에 대한 폐단이 달로 심하여 드디어 오늘날 백성 중에 화를 잡고 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더구나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10년마다 향시 정원이 25명인데 좌우로 나누면 12명이다. 그 정원이 이와 같이 적은데도 거자에 응시하는 자는 기껏하여 5, 6명을 넘지 않아서 방에 충수하지 못한다.
나머지 오르명은 시읒. 공교를 억지로 뽑고 헛 이름을 차례로 적어서 그 숫자에 충수한다. 패단이 이 시간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상상하여 알만하다. 수령의 비록 무술을 권장하고자 한들 어떻게 권해지겠는가. 그 패단이 이런 극도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격축, 둘째, 공유, 셋째, 징포, 넷째, 만과, 다섯째, 모액. 이 다섯 가지가 크게 어지럽히는 법이니 이 다섯 가지 어지러움은 그치지 않으면 세상에는 활을 잡고 나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격축이란 무엇인가? 식명증광의 글에는 무기 10가지와 강서 1가지로 여러가지 계를 널리 시험해서 정씨와 만과에 구차하게 1가지 계를 뽑은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옛날에는 식명증광에 출신한 자는 전조에서 다른 과거 출신보다 먼저 수행했으며 시장에서 많은 점수를 얻는 데는 전적으로 7점과 목점 멀리 쏘는 데 있은 법.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면 끝내 과거에 오를 수도 없는데 서북도의 억세가 우선 무사와 양남의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1379페이지. 매양 그도의 철저함과 목전 지형에 벌써 높은 점수를 따놓았으니 서울 장수집 자제로서 비다우스에 뼈대가 연약한 무료는 도저히 대적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릎배를 널리 모집하여 쳐서 쫓아내는 방법을 자행했다. 무릇 먼 지방에 잘 쏘는 사람이 회시에 응시하러 오면 혹 어두운 골목에서 기다리고 혹은 술집에서 싸움을 일으켜 모두 육량대전으로 롱로가를 풀어들인다. 이들이 눈이 많은 패거리이고 저는 본래 외톨이니 어떻게 대적하겠는가. 유혈이 낭자하고 법사등이가 되어 종신도록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혹 그 그물에서 빠져나온 자가 높은 점수를 들게 되면 그 이름을 미리 시관에게 알린다. 무릇 많은 점수를 딴 원지방 사람이 강서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7명의 시관의 눈짓을 서로 주고받으며 털끝만한 흠이라도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낙방을 시킨다. 혹 고도에 어긋남이 없고 몸에 통한 자라도 7명의 시관을 서로 의논하여 여섯은 통으로 하고 하나는 불로 해서 기어코 낙방시킨다. 권룡, 경술련에 내가 대감으로서 과시를 감시하다가 이런 일을 직접 보았는데 쏘아서 딴 점수와 잡점수가 150, 160이나 되었고 또 강경을 잘해서 10가지 기회와 한 강서에서 하나도 차자에 없었던 자가 원통하게 이 과거에 낙방하고 피를 토하면서 돌아갔고 호강하며 큰 나약한 사람이 다 높은 점수로 합격하여 풍악을 잡히고 준말을 타고서 시장문을 나가니 천하의 지극히 억울하고 원통해서 화기를 감상할 만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활을 부수고 살을 꺾으면서 자손에게 무술을 익히지 말라 훈계하여 고을 사람이 와서 보고 서로 전하여 일러서 다시는 무술을 익히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이다. 공무란 무엇인가? 세력 있는 집은 비록 만과 출신이라도 아침에 벼슬에 제수되었다가 저녁이면 높은 자리로 옮겨진다. 나무로 불을 맞고 북으로 절을 잡아도 1380페이지 10년 안에 드디어 범건으로 나간다. 원지방 사람은 비록 10년 출신이지만 왼쪽으로 걸리고 오른쪽으로 막혀서 말라빠진 목과 누런 얼굴로 10세 대업을 여저함으로 파산한다. 나라 풍속이 물을 천하게 여기는데 목과에 급제하고도 벼슬 못한 자를 더구나 천하게 여겨 세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누가 있으면 그 자손은 삼사 벼슬을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자손에게 뭐를 익히지 못한다 훈계한다. 이것이 바로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이다. 징포란 무엇인가? 근래 규례에 목과 출신은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다 군적에 수록시키고 유천공간이라 부르며 해마다 배 한 피를 징수한다. 이에 병조에서 장족을 조사하여 어린아이 하나라도 혹 숨기거나 누락되는 자가 없게 한다. 혹시라도 숨기거나 빠진 자가 있으면 군리가 찾아내어 끝없이 토색함으로 이름이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았거나 돈을 바치는 것은 똑같다. 이러므로 문중에 목과 하나가 나면 삼족이 모두 치멸당한다. 원래 군역이 있던 자는 겹쳐서 바치게 되고 원래 군역이 없는 자는 지금에 새로 관리된다. 대저 과거란 영화를 구하는 것인데 영화는 구해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재해를 만나게 된다. 이것으로서 백성의 뽑으니 그 누가 응하겠는가?
자손에게 물수를 익히지 못하게 훈계한다. 이것이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이다. 만과란 무엇인가?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과거를 설시하여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 한 살이라도 마친 자는 다 출심을 허가하여 혹 1,000명이 되기도 하고 혹 수천 명이 이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만과이다. 과거 명칭이 이미 천하게 되었으니 백성도 대우하지 않는다. 전조에 이렇다는 것은 버려두고 요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마치는 것이 문득 과거에 합격한다면 잘 쓰는 자와 잘 써지 못하는 자가 같은 등으로 되어 잘하고 잘못함에 분간이 없고 어질고 어리석음에 구별이 없으니 백성들은 어찌 힘쓰겠는가. 비록 무예를 익히지 않더라도 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되므로 (1381페이지입니다) 자손을 훈계하여 드디어 무예를 익히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입니다. 무예기란 무엇인가? 문과, 무과를 막론하고 응시하는 데에 일정한 정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온갖 패단이 겹쳐서 생겨나 드디어 크게 어지럽기에 이르렀다. 무과에 응시하는 자를 만약 본원에서 시사하고 시방에서 능이코에 마친 자를 바야흐로 응시하도록 한다면 대신해서 쏘는 자는 없어질 것이다. 지금의 한 방에 10사람이라면 10사람이 모두 대신 쏘는 자이고 한 방에 100사람이라면 100사람이 모두 대신 쏘는 자이다. 돈 쓰면 결습도 모르는 소년이 과거에 오르고 돈 없는 자는 기회가 양육이와 양공 후회도 같아서 불쌍하게 늙어감도 온 나라 사람은 눈에 물을 뜨고 주먹은 켜지고 오직 돈만을 꾀하게 되었는데 다시 활을 잡는 자가 있겠는가. 자손을 훈계해서 무예를 익히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거자가 끊어지는 이유이다. 이 5가지 어지러움이 그치지 않는다면 수령이 비록 입술을 타고 혀가 닳도록 백성에게 무예 익히를 권하더라도 익히는 자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했고요.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